마켓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앞서서 화면으로도 확인을 해보셨듯이 모바일 플랫폼 시장의 성장에서 우리가 투자의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시간 특별히 마련을 했습니다. 현대증권의 오은수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전에는 정말 전화기 하면 전화만 걸었었는데 요즘에는 스마트폰 또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스마트 디바이스들을 거의 대부분 하나씩은 이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스마트폰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모바일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배경 먼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불과 5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이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했을 때 보면은 문가지 신문이라든지 이제 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거의 다 대부분 이제 스마트폰을 보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그 변화들을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게 돈이 될지에 대해서 좀 오늘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스마트폰을 끼고 이용하는 시간도 이용하는 절대 시간 자체도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그 모바일 생태계가 하나의 형성되고 있는 이 요인 중에 가장 첫 번째 부분은 바로 이제 물리적인 부분들이 해소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될 텐데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 그래프를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일단 스마트폰에 대한 보급률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67%, 전 세계에서 가장 지금 높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국가들 노르웨이나 홍콩, 싱가포르 같이 기타 선진국들이 대부분 이제 50%, 40%대고 우리의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그 가장 높은 67%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기기의 보급률 자체가 높고요. 기기가 보급된다라고 해서 끝나면 안 됩니다. 기기가 많이 보급될수록 외부 세계, 다른 기기와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모바일 인터넷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이제 트래픽이죠. 근데 트래픽을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LTE로 잡았습니다. 해외 시장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우리와 같은 코스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 이슈는 좀 이제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네. 시장의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제 기업들이 새로운 세일즈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소비자들 역시도 가계 소득은 계속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경제 살림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좀 합리적인 소비를 하려는 경향들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 2013년도 상반기 동안 이 모바일로 방문자 수를 한번 측정한 겁니다. 그래서 성장률이 가장 높은 10개 사이트를 한번 뽑아봤더니요. 티몬이나 위메이크프라이스 같은 업체들이 포함이 되었고요. CJ몰이나 현대몰과 같은 이런 업체들도 포함이 됐습니다. 이게 뜻하는 바는 이제는 쇼핑을 직접 가서 구매하거나 아니면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PC로 하는 게 아니라 움직이면서 모바일로 이제 쇼핑을 하고 있다라는 한 가지 특징이 될 수 있겠고요. IMBC 같은 부분에서도 보시겠지만 이제 스트리밍 기술이 워낙 이제 뛰어난 그 속도가 빨라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동영상도 이제 모바일로 가볍게 볼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서로 엇물리면서 이제 모바일 생태계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분명히 이쪽 시장이 돈이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죠. 또 방금 전에 또 외신을 우리나라에서 번역해서 또 기사를 냈는데 미국에서 18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스마트폰이라든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는 하루 평균 시간이 2시간 21분이나 된다고 해요.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 또 TV를 또 PC까지 포함한다면 사용 시간이 더 앞질렀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모바일 시장이 또 눈에 띄게 성장을 함에 따라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모바일 메신저 플랫폼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이 범용화되고 보급화될수록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보급형 스마트폰 출시가 이제 많이 예정이 되어 있죠. 이렇게 스마트폰이 보급화될수록 그 단가는 낮아지고요. 만드는 기기 업체들의 마진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들은 이제 모바일 플랫폼 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카카오톡을 기억하시면 이제 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의 라인이 또 이쪽에 해당이 되고요. 아시아 업체로는 그 텐센트의 위챗이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서구 쪽,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쪽에서는 페이스북과 같은 SNS 업체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아시아 시장 쪽에서는 MMS, 그러니까
멀티미디어 메시징 서비스를 하는 MMS 업체들이 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화면에서 보시지만 라인이나 위챗 모두 이제 카카오톡과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여기에 더해서 뭐 일정 관리라든지 뭐 여타 부가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이제 그 가입자들을 확대시키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지금 우리도 그 애니팡이라는 이제 게임이 그 국민적으로 좀 히트를 쳤지만 네. 이러한 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당장은 어떤 그 수익 기여도가 높지 않겠지만 향후에는 어떤 콘텐츠 유통을 통해서 새로운 수익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과 같이 좀 저성장 상황에서는 좀 눈여겨볼 부분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들고 모바일 플랫폼은 향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분야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관련해서 수익이 크게 발생하지는 않지만 이 부분이 증가할 것을 주목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지금 관련해서 매출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 건가요? 예, 먼저 텐센트와 그리고 이제 NHN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네. 먼저 그 매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네이버 쪽에 대해서 NHN 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국에 이제 위챗이 있다면, 텐센트의 위챗이 있다면 국내에는 이제 라인이 있죠. 라인은 지금 2011년 6월 달에 글로벌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에 지금 누적 가입자가 2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2억 명을 돌파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최초에는 일본 쪽에서 좀 그 드라이브를 걸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아시아라든지 중동, 남미 쪽으로까지 좀 확산이 되면서 좀 동시다발적으로 다운로드가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면은 그 2013년도 2분기 매출액이 한 7,100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그중에 반은 검색 광고 쪽입니다. 한 3,500억 정도가 검색 광고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모바일 쪽의 그 매출 비중이 지금 18%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연말 정도에 가면은 한 25% 정도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모바일 쪽은 좀 빠르게 NH 쪽만 놓고 본다면은 모바일 쪽에서는 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은 이제 그 아시아 쪽에서는 이제 텐센트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는 해외 투자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텐센트를 좀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네.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그 일단 누적 가입자가 4억 명을 돌파했고 중화권인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강하게 그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쪽 시장에서는 뭐 네이버라든지 텐센트와 같은 좀 그 모바일 플랫폼 쪽의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뭐 이쪽과 관련해서 또 관심을 우리가 기울이고 있는 것이 페이스북의 주가 아닙니까? 고점 대회에서 반토막 났던 페이스북의 주가가 최근에 또 모바일 관련해서 또 이슈가 부각되면서 급격하게 또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런 점 마지막으로 점검을 해주시죠. 예, 처음에 이제 공모 그 상장을 한 이후에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실적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좀 급락을 했었죠. 네. 근데 최근에 보면은 어제 37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공모가 근처까지 지금 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면은 이렇습니다. 최초에 그 페이스북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높았던 것은 일단 높았던 것은 일단 기대치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일단 그것이 한 가지가 이유가 됐겠고요. 아시다시피 MMS나 SNS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 성장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실제로 수익이 나는 것은 좀 더 시간을 기다려봐야 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더니 막상 뚜껑을 열어봤더니 이 부분이 실적과 이익으로 상당 부분 이제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었던 것이고요. 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제 네이버라든지 그 해외 쪽에 상장되어 있는 업체들도 다소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우리가 이제 그 SNS나 MMS와 같이 어떤 모바일 플랫폼 쪽에 강점을 가진 업체들은 당분간 좀 롱 포지션, 그러니까 매수 관점에서 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2위권 업체에 있는 회사들, 이러한 부분들은 그 플랫폼 쪽에 대한 안착 여부를 좀 확인하시고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결론을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안정화된 모바일 기반, 메신저 기반의 모바일 플랫폼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현대증권의 오원수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